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5건입니다. 하나, 내년 생계급여 4인 가구 183만 3,572원, 올해 대비 13.16% 인상, 기준 중위소득 32%로 상향. 둘, 장애인 콜택시 하반기 전국 24시간 광역간 이동 가능, 중증 보행장애로 대상 일원화. 셋, 남동구 의회 남동구 점자문화진흥조례 제정안 가결. 넷, 서울시 8월까지 누리집 첨부문서 음성 지원 시범 운영,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고령자와 시각장애인도 바로 보기 듣기 가능. 다섯, 모바일 뱅킹 고령자 모드 출시, 글자 키우고 용어 쉽게 일반 고령자 모드 선택 가능.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 14.40%로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7월 28일 금요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이같이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기준의 인상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이 함께 반영된 결과입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증가된 572만 9,913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증가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최빈곤층의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주거급여는 선정 기준을 기준 2023년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하는 한편 급지별, 가구원 수별, 기준 임대료를 1만 1,0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이 같은 인상률을 적용 4인 가구 기준 급여별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의료급여 229만 1,965원, 주거급여 275만 358원, 교육급여 286만 4,956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반기부터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장애인 콜택시의 광역간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 장애인의 이동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 교통수단, 일명 장애인 콜택시의 24시간 광역 이동 의무화 및 운영비 국비 지원을 위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7월 25일 밝혔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그간 운영 비용 및 기준을 시군별로 전담하고 있어 운영 범위, 운영 시간, 이용 대상 등이 달라 서비스가 불편하고 광역 이동이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일부를
2023년 238억 원 6개월분 국비로 지원하며 법령상 운영 기준이 마련돼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인근, 특, 광역시, 도 등 광역 간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8개 도의 광역 이동 지원센터가 설치돼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 접수, 배차 및 광역 간 환승,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콜택시 광역 이동 시 지역 간 이동 자격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이용 대상을 중증 보행 장애인으로 일원화하고 그 외 교통약자, 고령자 등은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군, 관내 위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도시 지역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해 인구 10만 명 이하 시, 군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 법정 운행 대수 기준도 현재 중증 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상향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 협업을 통해 전국 특별교통수단 통합 예약 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 남동구 의회는 공공건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 등을 규정한 남동구 점자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월 24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점자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조례는 점자의 효력 및 차별 금지를 규정해 남동구와 소속기관이 점자 사용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과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해 모든 정보에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할 것과 방해되는 요소를 파악해 개선, 보완토록 의무화했습니다. 공공건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을 위해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해 모든 정보에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구가 소유,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공건축물이 아닌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토록 했습니다. 점자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구 산하기관의 정기 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과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고령자와 시각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차별 없이 서울시 관련 고시, 소식, 정보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시 대표 누리집 내 첨부 문서에 대한 음성 지원 서비스를 8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첨부 문서 음성 지원 서비스는 PC와 스마트폰에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해당 첨부 문서, 아래 한글, PDF, MS 워드 등 바로 열람하거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울시 누리집 게시판 내 고시, 공고, 보도자료 등의 자료에서 첨부 문서의 바로 보기, 바로 듣기, 아이콘을 누르면 첨부 문서의 글자를 화면 낭독 프로그램 스크린 리더에 최적화된 형태로 분석, 추출해 제공합니다. 이에 시각장애인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스크린 리더를 통해 음성 속도, 줄 단위, 문장, 단어 등을 본인에게 맞게 조절하며 음성으로 전환된 누리집 정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는 누리집을 모바일로 이용하는 시민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시각장애인들도 PC보단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모바일 환경에서도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누리집 문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 등록 중인 시각장애인 25만 2,703명 중 90.4%가 점자 사용이 불가능해 인터넷 이용 시 화면 낭독 프로그램, 스크린 리더를 이용한 음성 서비스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문서 비워 프로그램은 스크린 리더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음성을 출력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는 이범, 시범 서비스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정보 접근성 향상뿐만 아니라 음성 지원이 필요한 난독증, 고령자 등 정복 취약계층에게도 폭넓은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는 8월까지 시 대표 누리집에 첨부문서 음성 지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올 연말까지는 시에서 운영 중인 130여 개 누리집 전체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시 누리집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국가 표준 지침을 준수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보 접근성 개선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령층 금융소비자의 모바일 뱅킹 사용이 한층 편리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18개 은행이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모바일 금융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친화적으로 화면을 구성한 고령자 모드를 출시했다고 지난 7월 26일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 앱 구성 지침을 마련하고 올 상반기까지 고령자 모드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18개 은행이 고령자 모드 출시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필요에 따라 일반 모드 또는 고령자 모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모드는 일반 모드에 비해 고령자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고령자 모드는 이체, 전체 계좌 조회, 거래 내역 조회 등 고령자가 자주 사용하는 5가지 기능 위주로 간결하게 화면을 재구성하고 글자 크기도 키워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아이콘이나 전문 용어 대신 성금하기 등과 같은 직관적인 용어나 간결한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해 연락처 송금, 자주 쓰는 이체, 모바일 ATM 출금 등 편의 기능 안내 자료도 제공됐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